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약 3일 정도. 며칠 자란 거예요? 얘는? 20일 자란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파종은 1월 11일 날 했고요. 1월 11일 날. 예. 근데 평년도보다 약 한 4일 정도가 진행이 늦어요. 왜냐면 전반기에 일조량 부족도 있었고, 네. 30년을 육묘했으면서도 시행착오를 했고. 왜냐면 네. 육묘 벤치를 이렇게 해놓고 유동펜을 썼는데, 네. 올해는 이 닥트가 있다 그래가지고, 네. 닥트를 쓰고 유동펜을 안 썼어요. 네. 유동펜 효과를 닥트가 대신 해줄 거라고 예측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과를 가서 딱 보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야. 어떻게 된 건데요, 그래서? 닥트가 유동펜만큼의 공기를 잘 섞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모다 출력도 유동펜 출력하고 닥트 출력하고 같아요. 네. 그럼 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네.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달라서 네. 거꾸로 추적하다 보니까 유동펜하고 닥트하고 공기 유동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유동펜은 자기가 공기를 유동하는 양을 100%로 활용하는 반면에 네. 닥트는 감압을 시켜 쓰기 때문에 네. 성능을 반감시킨다고. 네. 한 20-30% 밖에 못 써요. 네. 다 뺐으면 이 닥트가 흔들려서 네. 내압을 유지시키면 다 공기를 빼야하기 때문에 네. 100이라는 공기를 다 못 쓰는 게 30% 밖에 못 쓴다고. 어. 그만큼 공기 유동량이 덜 섞이다 보니까 예. 그 기상이, 미세 기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웃자랐어요. 지금은 좀 잡으신 거예요, 그럼? 그 웃자랐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네. 모종 심으면서 아, 날씨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심고 나서 유동펜을 틀었단 말이에요. 평상시처럼. 네. 평상시 틀었는데 작물이 안 커. 네. 지난 시간에는 심어놓고 닥터를 안 틀었단 말이죠. 네. 네. 올해는 닥터를 설치했으니까 닥터를 틀었단 말이에요. 네. 작물이 안 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일주일 동안 안 크는 거야. 사막처럼 안 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닥터를 껐죠. 네. 껐더니 정상으로 간 거예요. 지금 끈 거예요? 이 닥터가 어떠한 소재가 어떤 단계에 좋고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아 이럴 것이다 다른 데가 적용을 해가 막 확산성을 가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이게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꺼버렸더니 정상으로 왔어. 그래서 지금 배운 거는 닥트처럼 이렇게 된 거는 연밀도가 높을 때, 네. 밀도가 높을 때 빡빡할 때는 밑에서 불어내가지고 불어내올 필요성이 있지만 네. 작물이 작을 때는 전체를 돌려주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배웠어요, 이거에서. 닥터하고 유동펜하고 역할이 예. 달라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끄고 나니까 지금 연밀도가 연면적이 커지고 작물이 좀 정상적으로 흘러가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요거 닥터 키는 시점은 한 요만큼 컸을 때 그러면 이제 공기가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나무가 크니까. 여기까지 올라. 예, 그러면 공기가 이게 나무 사이를 막 이파리 사이를 통과하지를 못할 때 여기 공기를 강제로 송풍시켜주면 수간 사이로 공기 유동이 되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 있는 거? 요거는 여기에 지리적으로 여기가 혹한기가 많잖아요. 너무 추워. 네. 그래서 겨울에 일 정식할 시기에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난방비 절감하는 차원이 하나가 있고요. 1순위가. 네. 그 다음에 혹한기 때 난방이 들어가면 안에 공기를 말려요. 드라이해요. 공기를 갖다 더운 공기를 갖다 저 위에다 붙여 습을 빼버리고 계속 마른 공기가 유지되면 건조. 그렇죠. 절대 습도가 너무 떨어져 네. 버리면 작물이 건강하게 안 커요. 네. 그래서 최적을 줄여주면은 그 습도 덜 빠져나가고 그래서 안에 HD가 맞춰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절감이 되고. 다른 농가도 이렇게 하나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이라기보다는 나만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게 왜냐면 이중이 네. 커튼 우에 있어요. 저 우에. 네, 위에 보이네요. 우에 있으면 저 일중 바로 밑에 얘를 설치했었다고 옛날에. 아, 예전에는. 옛날에. 그러면 얘가 사후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네. 또는 공간이 커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HD를 맞춘다든지 그다음 난방비를 절감한다든지 이게 어느 정도 효율이 떨어져요. 근데 내리다 보니까 효율이 높아져 버리죠. 대신에 그만큼 작업은 많아지겠네요. 번거로움이 있죠. 번거로움이 그 인건비 투자가 있는데 그거와 비용 계산하고 작물이 스피드 붙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예, 낮다고 판단해서 응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 도마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일화방일 때는 초세가 강하지 않아요. 네. 강하지 않은데 요게 삼화방 견울주는 되게 되면 얘가 근량이 많아가지고 나무가 초세 확보되고 과일은 안 크기 때문에 초세 급격히 초세가 좋아진다고요. 초세가 뭐예요? 나무의 힘. 아, 그러면 나무의 힘이 좋아지면 줄기만 두꺼워져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 그렇게 너무 두꺼워져 버리면 네. 안 돼요. 적당히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네. 그때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비료를 줄이거나 물을 줄여서 스트레스를 줘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 작물의 속도를 증가시켜서 버는 돈을 빨리 써버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빨리 써버리고 속도를 붙이려면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이게 없이 공간이 넓은 상태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온도를 높여버리면 기름값이 아. 답이 없어. 기름값, 난방비 값이 답이 없어. 면적이 줄여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조금은 이 안에 HG도 맞출 수 있고 난방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3, 4화방에 과범무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그러면 3, 4화방에 과범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정식할 모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도마뱀 어린멸을 정식을 하면은 과범무가 항상 걱정이거든. 과범무. 뚱뚱해지는 거. 아, 뚱뚱해지는 거. 예. 그래서 아마 노화멸을 심어야 되는데 노화멸을 심으면 또 나무 세력이 또 문제가 되고. 근데 어린멸을 심어버리면 과범무가 문제인데 온도 컨트롤을 해서 온도를 높여주면 해결할 수 있는데 네.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을 줄여두면 그 문제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아니죠. 현장에서 오랫동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름값도 절감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만 특화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걸 선택할 수밖에 몇 없었어요. 년이나 이렇게 돌리고 오신 거예요? 이게 한 10년 됐어요. 10년이나 이렇게 예, 해보신 거예요? 예, 예. 그럼 다른 농가분들도 궁금해서 배워보거나 해볼 것 같은데. 근데 이 안 하나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아, 번거로운 게 제일. 예, 번거로운 거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있고 나는 번거로움을 극복하고 나한테 얻는 이익이 많으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고. 안 하는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거. 그래서 그 가치를 수치상으로 보여주기 전에는 누구도 어렵다는 얘기죠. 그럴 거고. 또 시기적인 부분도 있어요. 지난 5년 이전에는 네. 매입 비용, 농업 경영비, 기름값이나 인건비 같은 게 적당했고 농산물 가격도 적당을 했어요. 네. 그래서 효율이 좀 떨어지고 적당히 농사 져도 영농하고 경영하는데 별 부담이 없어요. 네. 지금 시점은요. 네. 인건비 올라갔죠. 네. 인건비 올라간 거 중요하지만 거긴 나이지. 그다음에 난방비가 또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모든 자재값이 다 비닐값 다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5년 전에는 이게 설득력이 좀 떨어졌지만 네. 지금에는 설득력이 아니라 할 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없-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강원도에서는. 근데 남부지방에서는 또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정식할 당시에 어린 버정일 당시에 더울 때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상태고 예. 그 다음에는 겨울에 성목이니까 이걸 응용할 수가 없어요. 정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네. 그렇죠. 이게 여기에 맞는다 그래서 이걸 남부지방과 적용한다? 안 돼. 안 돼. 그러겠네. 여름에도 안 되고 거기에 맞는 특화되어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언제 벗기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과범물을 벗어난 시기. 3화방, 4화방의 초세가 강할 때 온도를 컨트롤 마음대로 하고 네. 과범물을 부화하고 5단 정도 개화되면 과일 부화가 걸리거든요. 네. 그러버리면 이제 얘가 에너지가 만든 양이 많은 양이 과일로 가기 때문에 과범무로 안 가요. 그러면 온도를 낮춰도 되니까 네. 그때는 벗겨버리고 또 하나는 과일 부화하고 나무가 크기 때문에 광을 많이 받아야 돼.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닐 필름이 하나 있으면 30%가 떨어지니까 그러겠네. 제거시키면 아. 광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나무 크기의 밸런스에 광도 많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나무가 크다 보니까 상대 습도나 HD가 많이 안 맞거든요. 네. 저걸 넓혀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 극복할 수도 있고 정말 단계별로 이제 맞춰가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관리하면서 초세를 관리하고요. 그 작물을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고품위 농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도도 올려야겠고 그 다음에 과의 식감도 만들어야겠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지상도 중요하지만 뿌리도 중요하다. 엄밀히 때문에 식물은 네. 환경이 지상부 환경이 하나가 있고 네. 지하부 환경이 하나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까지 시선을 원하는 사람은 지하부 환경은 신경을 안 쓰고 지상부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지하부는 여기 얘들이요? 예, 뿌리가 공간을 확보하는 그 공간을 네. 거의 신경 안 쓰고 네. 뿌리 위에만 신경 쓴다면 뭐 하우스 안에 온도를 몇 도를 맞춘다든지 네. 환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뭐 HD가 어떠든지 상대 습도가 어떤지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있는데 네. 사실 얘 도마도 입장에 봐서는 자기 생활권의 반은
눈에 안 보이는 땅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정작 중요한 건 땅 속에 있는. 예. 그리고 얘를 키우고 잘 크고 세력이 좋고 하는 거는 뿌리가 좋아야 되는 것이, 뿌리가 안 좋으면 얘를 아무리 관리해 소용이 없는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우회를 주로 관리했다고요. 그래서 뿌리를 관리하다 보니까 뿌리를 좀 밀도 있게 관리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컨트롤할 수도 있어야 되고, 뿌리 환경도 좀 나은 환경을 좀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 배지를 좀 다르게, 아, 그럼 뿌리도 뭔가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쓰시는 게 있는 거예요? 뿌리 쪽에서? 이제 뿌리가 분포한 부분을 그 물성이 있는 걸 갖다 배지라고 하는데, 배지가 어떤 거죠? 요거거든요. 요게. 요거, 예, 하나하나를 예. 배지라고. 배지라는데, 여기 소재는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코코넛도 있고, 피트모스도 있고, 안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재를 쓸 수 있는데, 네. 이 배지를 형성시키는 공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아파트도 있고, 단층 집도 있잖아요. 아, 그럼 얘 크기요?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작냐? 모양이요. 모양이요? 성형 상태. 그러니까 집을 짓다 단층 집도 있고, 네. 아파트도 있잖아요. 1층짜리도 있고. 그렇죠. 여러 층짜리도 단층이 있죠. 지금까지는 대개 이제 배지들이 요게 10cm 전후에 요만해요. 반 정도인가요? 이거의 반 정도 되죠. 10cm 전만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드리퍼에서 물이 내려가는데, 네. 여기서 내려가는 거와 여기서 내려가는 거와는 달라요. 물은 네. 수평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퍼지거든요. 사선으로요? 이렇게 왜 옆으로 이렇게 40도, 45도 이렇게 퍼지는데, 이 길이가 길어지면 높아질수록 넓이 퍼지는 확산되는 넓이가 더 넓죠. 넓게 되겠죠. 넓죠. 네. 근데 낮으면 알수록 확산되는 확산이 기능이 안 안 되고 예. 바닥으로 내려가죠. 그냥 일직선으로 예. 쭉 빠져. 바닥이 내려가 버리면, 바닥이 내려온 다음은 이 폐 입구로 물이 빠져버려요. 물이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요 구멍으로요. 그 빠- 하나하나 다. 예, 배지마다 구멍이 있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초식동물이 소장의 길이가 육식동물 소장의 길이가 길잖아요. 소가 엄청 길다면서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먹는 음식물의 소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장 길이가 긴 거예요. 네. 왜냐면 요게 배지의 길이가 소장 길이라고 봐요. 소장 길이가 요거와 2배 길이인 이거와 작물이 무기물 흡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이 달라질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을 요거의 2분의 1인 공간에서 좋아하는 공간을 찾는 거와 네. 2배 넓은 거에 지가 좋아하는 공간을 찾는 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달라지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체 면적 대비 바닥 면적이 틀려요. 바닥은 되게 물이 고여 있어요. 아무리 물을 잘 빼려도 물이 항상 젖어 있고. 만약에 예. 이거 보면 지금 예. 보여 있- 이 바닥 면적이 전체 배지 면적의 퍼센트가 틀려요. 이렇게 돼 버리면. 만약에 긴 타입을 하면 네. 바닥 면적이 배지 전체 면적의 퍼센트가 높아요. 예, 이해했어요. 예. 네. 최적 대비- 넓을수록 좋은 거예요? 좁을수록 좋은 거예요? 넓은 건 안 좋죠. 물이 고인돼 있는 뿌리는 네. 대개 실뿌리보단 굵은 뿌리예요. 예. 굵은 뿌리이기 때문에 무기 양분을 흡수하기보다 물을 주로 흡수하는 그런 구조고, 네. 작물의 영양이나 스태미나는 작은 뿌리 솜털이거든요. 네. 솜털은 물이 고인데 분포되는 게 아니라 물이 고이지 않은 위에 약간 공기도 잘 통하고 수분도 있는 그런 데서 잘 분포가 되거든요. 근데 이 나짓게 되면은 네. 이 여기 좋아하는 공간이 너무 짙고 네. 필요 없는 공간이 밑에가 많단 말이에요. 아. 뿌리가 바닥에 공고있다 그러면은 예. 이용 효율도 떨어지고 뿌리의 활성근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초세가 장마철 지나서 초세가 떨어진다든지 장마 이후에 작물이 시든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네. 근데 얘는 장마 이후 시들지를 않아요. 왜냐면 건강한 뿌리가 이에 충분히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길이가 길다 보니까 얘는 물을 줘도, 물을 만약에 100cc를 줬다. 네. 여기 내려가는데 20초 걸린다. 네. 20초 걸리는데 20초 동안에 다 흡수하나? 어. 못 흡수하죠. 네. 흡수 못하고 보면 무기 흡수한 상태로 패고 나가 버린단 말이죠. 네. 근데 20cm 돼버리면 얘가 10초 걸린다 그러면 얘보단 10초보다 2배 이상 걸려요. 여기는 네. 흡수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나 좋아하는 뿌리 공간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게 그냥 이걸 잘라보면, 네. 잘라면 얘는 뿌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그것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 뿌리의 질이 틀리죠. 굵은 뿌리냐 잔뿌리냐. 네. 그래, 뿌리의 밀도가 배지의 어느 한 공간에 집중해 있느냐, 네. 배지 전체에 분포되어 있느냐. 만약에 이렇게 반으로 하는데 뿌리가 3분의 1쪽 여기에 분포되어 있다고 쳐요. 네. 작물이 물입해서 물을 준다고 쳐요. 네. 이용 효율이 틀리죠.
뿌리가 검문소가 만약 1cm 하나씩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검문소가 20개인데 지나가는 게 힘들겠어요? 10개 들어가는데 힘들겠어요? 제 수준에서 이야기로는 뿌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배지 공간을 적절하게 만들어줬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적합하게 만들어줬다. 적합하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그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네. 이게 베드 형태 같은 드리퍼와 드리퍼 사이가 보통 30cm 걸려요. 그러니까 드리퍼 얘와 얘 사이가 이만큼 떨어져 있죠. 이거 엄청 좁은데요? 지금? 네. 그러면 이거 물은 아까 사선이 이렇게 벌어진다 했잖아요. 네. 사선으로 떨어진다 했잖아요. 네. 그럼 얘와 얘 사선에 사각지대가 나와요. 빈 공간이 생기겠네. 물이 없다기보단 비료나 여러 무기양분이 교환이 잘 일어나지 않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게 사각지대가 나온다는 거죠. 네, 네. 근데 드리퍼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사각지대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는 그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분명 이게 바뀐 방법일 거고 그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생각을 접근했던 거는 네.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작물이 물이 많이 필요한 낮에는 충분히 물을 흡수하게 줄 수 있어야 되고, 낮에는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 수행해가지고 얻는 결과적인 쪽에서는 낮에는 물을 충분히 준 걸 잘 빨아 먹어야 되고, 밤에는 물을 최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물 품질이 좋아지니까. 뿌리도 좋아지.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 품질 좋고 뿌리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뿌리가 좋아지면 품질이 좋아지니까. 당연하죠. 그런 수량도 거죠. 늘고. 예. 근데 문제는 야간에 물을 양을 줄여둬 버리면 네. 해가 떴을 때 물을 함수량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끌어올라가요. 네. 지나치게 말려버리게 되면 사각지대 나오는데 물이 적지도 않고 물이 그냥 가짜 폐액으로 흘러가 버리다 보니까 네. 내가 의도한 만큼 물을 줬지만 네. 그 물을 이용도 못하고 네. 버림과 동시에 내가 의도한 만큼 물이 함수량이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야. 네. 예. 네. 근데 드리퍼를 이렇게 자주 꽂다 보니까 확산하는 데가 2배가 늘어나잖아요. 예,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종 하나에 드리퍼 하나씩을 보통 사용을 해요, 일반적으로. 네. 네. 그리고 이게 30cm, 40cm에 들어간단 말이죠. 예. 그럼 만약에 100cc에 물을 준다. 네. 이거 한 자리에 100cc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에 100cc. 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예, 예를 들 때. 그러면 100cc 주게 되면 주는 게 보통 3분 걸리는데, 네. 1분 50초 줘버리면 밑으로 물이 나와요. 네.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물이 작물이 흡수하고 나머지 쓸데없는 물일 수도 있지만 네. 흡수 못한 물도 나온다는 거죠. 토하는 거네요. 말하자면 설사하는 거죠. 아, 근데 얘를 모종 하나에 100씩 주는 건 맞는데 한 놈이 주는 게 두 놈이 줘버리면 얘 50, 얘 50이니까 어떻게 돼요? 적은 양을. 한 번에 주는 양은 똑같은데 네. 네. 이걸 나눠서 주는 거예요. 나눠주다 보면 물 적시는 포인트가 두 군데로 바뀐과 동시에 네. 물 양이 많지 않으니까 물이 밑으로 새질 않아요. 확산이. 천천히 그렇죠. 적신다는 느낌인 그렇죠. 거죠? 네. 빠르게 적시면 마른 땅에다가 비 소나기 오면 홍수가 나고, 충분히 예, 확산이 젖은- 될 속도를 그쵸. 주는 거구나. 젖은 땅에다가 비 오면은 물을 흡수해 버려요. 네.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드리퍼를 이거 두 개를 주다 보니까 네. 장점, 이걸로 할 경우는 주당 스탠다드가 한 번 줄 때 80에서 170밖에 안 줘요. 줄 수밖에 없어요. 네. 더 많이 주게 되면 폐액이 많이 나오고, 덜 주게 되면 물 확산이 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매한데, 얘 두 개를 주게 되니까 양적, 소량 다의 장점과 다량 소의 장점을 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방식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번 줄 때 적게 주면서 자주 주는 방법. 이해했어요. 한 번 줄 때 많이 주고 천천히 주는 내가 방법. 원하는 거에 맞춰서 이때는 이런 방식. 저 때는 여러 방식 선택하는데, 먼저 방식은 드리퍼 하나 방식은 선택지가 없는 선택지가 거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게. 근데 요걸 두 개를 꽂아버리니까 선택지가 양쪽의 장점을 다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다량 소외를 주면서도 소에 다량 주는 효과를 얻어낼 수도 있고, 양쪽의 장점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비료값도 절감하고. 취지는 가장 중요한 건 뭐 소비자들이 좋은 물건을 네, 공급하고 네. 싶은데, 좋은 물건을 하기 위해서는 주간의 함수량과 야간의 함수량 편차를 많이 가져가야 돼요. 함수량.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있는 양이, 야간에 물이 많아버리면 네. 과일 전이가 많이 되면 과일 품질이 떨어지고, 네. 근데 야간에 함수량을 떨궈버리면 아침에 물을 주기 시작할 때 군권부의 물 함량을 끌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올라가요. 쉽게 안 올라간다고요. 거의 폐액만, 물은 많이 줬는데
작물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물 형태로 나오거든요. 저거에 소용이 없는. 네. 근데 요걸 드리퍼를 2개 함과 동시에 백 스타일을 바꿔버리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비료도 줄일 수 있고 함수량이 낮게 유지에다가 갑자기 함수량을 빠르게 올릴 수도 있고 네. 고이C로 해도 되고 저이C도 되고 컨트롤이 마음대로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간 시간에 재배했던 방식으로 하면 금권VC가 높아졌을 때 네. 의도적으로 금권VC 너무 높아하면 내리고 싶을 때 잘 안 떨어져요. 이씨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전기 전조도에 해서 비료의 농도나 여러 가지 그 농도를 계산하는 수치가 있는데 네. 그게 너무 높으면 뿌리가 안 좋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야 돼요. 그걸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많은 급액량을 늘려야 되는데 네. 급액량을 늘리게 되는데 급액량을 줬는데 떨어지진 않고 버리는 게 너무 많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이 씨를 떨구는 게 목표인데 비료만 소비하고 떨어지진 않아요. 네. 효과가 그게 다 이 드리퍼 숫자에 다 연관이 드리퍼 돼 숫자 있다는 거예요? 배지 타입 때문에 안 돼 왔던 거를 요 방식과 요 백 스타일에다가 드리퍼를 2배로 하다 보니까 그걸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배지도 다른 농가는 이런 배지가 아니에요? 이런 스타일이? 지금 국내에는 잘 보급이 안 되고 있고요. 네. 외국에는 이게 많아요. 아 이렇게 네. 규격이요? 네. 규격이 이 구격과 이 스타일이 많다는 거죠. 예. 근데 국내에는 이게 아직 보편화가 안 돼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일단 좋은 농산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재배자가 컨트롤 임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기 용이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자원을 줄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예, 비료값, 네. 물 사용량, 그 다음에 난방비까지 줄일 수 있어요. 야간에 금권비 함수량이 많아져 버리면 네. 야간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요. 어, 근데 함수량이 나면 난방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난방비 줄인과 동시에 병도 줄여요. 병이요? 야간에 그 대기 중에 그 상대 습도가 높거나 예. 물량이 많으면 병이 따라올 수 있어요. 아, 그 병하고 예, 관계 있어요. 근데 그걸 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물을 이 말리고 적시구를 내 의도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작물 컨트롤을 재배자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더 세심하게 네,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스타일에다가 요런 소재를, 요런 드리퍼 급액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주어진 조건이 코코피트라는 걸 좀 쓰고 있어요. 코코넛 껍데기인데, 예, 요것도 물성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물성들이 여러 소재가 있어. 뭐 피트모스라든지 이런 개선할 소재로 방향을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거 주어진 조건이 요 소재가 아주 최적화를 해봤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물량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얘 크기를 자꾸 줄여야 돼요. 그러면 얘 크기가 줄어들게 되면 컨트롤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비용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얘 물성이 좋아져야 돼요. 배지의 물성이 좋아져야 된다고. 그거 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것도. 줄이는 것도 네. 소재가 좋아져 소재가 나쁜데 줄여 보게 되면 이게 그러겠네. 효과가 안 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요 소재에 맞춰서 재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제곱미터당 배지 볼륨을 옛날에 12리터 쓰던 거를 지금 7리터 전후로 쓰고 있거든요. 기존에 사용하는 배지량의 거의 절반, 60%를 쓰고 있어요. 배지값이 60%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존 배지 사용 금액의 60%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비료값도 절감이 되고요. 물값 절감이 되고 난방비 절감이 되고 컨트롤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그런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응용하기 위해서는 배지는 이런 거 선택하면 끝나지만 네. 급액 스타일을 드리퍼를 2배를 할 경우는 문제가 복잡해져요. 왜요? 순간 유량이 10톤 들어가던 게 20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만큼 물을 한 방에 많이 그죠? 순간 유량이 예. 초당 1톤이 나가던 게 네. 초당 2톤이 나가려면은 그러겠네. 펌프 용량이 커지든지 양액기 용량이 커지든지 배관이 커지든지 그냥 단순하게 드리퍼를 몇 개 더 늘리는 걸로 끝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죠. 주변의 상황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드리퍼 2개에다가 급액량 늘리고 여러 가지 잘 맞춰 놓으면 얘를 제어 관리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기존의 스타일보다 상당히 편하게 재배자 의도대로 마음대로 끌고 갈 수가 있다고. 어쨌든 드리퍼 숫자 늘리면서 네. 관도 다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펌프도? 펌프도 바꿔요. 돈이 그럼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쉽게 전달이 안 되네. 근데 문제는 예. 그거를 개선했을 때 얻는 이익과 예. 투자전의 비율을 따지면 바꾸는 게 엄청 경제성이 높죠.
그리고 결과가 확신이 돼야 할 것 같아.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이제 올해 데이터를 만들어서 네. 공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게 요런 관리 체계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얻는 게 많아요. 병해충도 덜 하고 그다음에 일단 작물 품질을 상당히 좋게 할 수 요게 있고요. 병해충 잡는 거죠? 이게 뭐라고 하는 이게 이제 끈끈이 트랩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저는 무농약이다 보니까 약을 칠 수가 없어요. 네. 벌레가 있을 때. 네. 그게 물리적으로 사람이 잡거나 네. 이런 기구를 이용해 잡는데 네. 여기에 서식하는 그 파리거든요. 어. 구더기가 파리로 바뀌었다가 다시 구더기를 갖다 하면서 뿌리를 손상을 주는데 네. 여기서 움직이니까 얘를 여기 놔두면 여기서 포획을 해버리면 네. 어미 한 마리 잡으면 새끼 몇백 마리를 죽일 수. 그래서 여기다 하는 네. 거구나. 근데 올해는 별로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는데요? 예, 올해는 별로 없어요. 작년에 추워가지고 발생이 없었어요. 이래요? 다 다른 데도 다 이런 거예요? 네, 없어요. 올해는 의외로 많이 없어요. 매년 이런 건 아니고. 네, 어떤 해는 이게 막 모종 단계에서도 밀도가 높을 때도 있고, 근데 올해는 의외로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환경이 잘 관리가 됐다는 건가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이제 좀 특이한 점은 모종을 너무 많이 심으면은 또 안 돼요. 또 너무 짙게 심어도 안 돼요. 재식 밀도라고 하는 거죠? 예, 재식 밀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상당히 광이 좋을 때라서 이거 가지 하나 더 빼 재식 밀도를 좀 늘리려고 출발은 2.8 정도에 출발했는데 3.0에 맞추려고 중간중간에 가지를 하나씩 빼요. 이렇게 가지 하나 빼서 관리를 하면 줄기 밀도가 되죠. 그러면 이제 미세 기상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생산량도 늘어날 수도 있고 작물이 더 건강할 수도 있고. 너무 이게 밀도가 없어 버리면 작물이 세형으로 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파리도 안 커지고 밀도가 너무 없어도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사막에다 배추 한 포기 심으면 배추 못 살아요. 배추 10포기를 심어 놓으면 가운데 거 놓으면 살아요. 공간이 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 보통 농가들은 통로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아요. 여기요? 예. 통로에 작물을 재배 안 하는데 이걸 작물 재배한 동기는 욕심 때문이라기보단 작물 관리 때문에 재배하는 거거든요. 작물 관리요? 예, 왜 그러냐면은 여기 남쪽인데 낮에 여기 남쪽인데 작물 여기 있으면 해를 받아버리면 이 콘크리트가 달아올라요. 뜨겁게 된다. 뜨겁게 돼. 그러면 야간에 온도도 올라가 동시에 여기가 건조해지면서 흰가루병이 항상 여기에 생겨요. 여기부터 흰가루병이 생겨요. 아까 여기 벌레랑은 또 다르네. 걔는 습도가 컨트롤이 안 되고 건조하면 흰가루병이 오거든요. 이 콘크리트가 햇빛을 받고 건조해지고 하다 보면 여기 환경이 틀어지니까 흰가루병이 여기 생겨요. 생기면 절로 퍼져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따뜻한 데서 오는 병이... 건조하고 건습이 반복될 때, 왔다 갔다. 외부 환경에 건조한 상태로 계속 반복될 때 나타나는데 요걸 딱 심어버리면 작물이 커버리면 여기를 햇빛을 차단시켜 버려요. 그러겠네. 그늘이 생겨. 네, 그늘이 생겨서. 그리고 여기에 공간이 넓었던 공간들을 이 수관을 채워서 건조함을 막아주기도. 말씀하셨던 같은 거네. 네. 너무 넓으면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얘를 심어버리면 통행이나 기능적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다행히 거터가 있어서 이 줄기가 이만큼, 이파리 이만큼이거든요. 네. 이 밑에는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공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여기 보면 바로 밑에 보일러 아니에요? 이거 난방관이죠. 난방관. 너무 덥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게 이제 3웨이를 컨트롤해서 적응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건조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 저기에 난방관이 너무 뜨거운 물이 들어가 버리면 그럴 수 있는데, 3웨이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순한 양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고온이 되지는 않아요. 적은 개념으로 되지. 어쨌든 여기다 더 심어서 생산량도 늘고 돈은 더 벌겠네요. 여기다 더 해서.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도 좋지만 전체적인 그 효율이 높아지니까. 병은 전바닥에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 생길 수 있는 환경인데 생겨가지고 확산이라는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직권을 시작점을 없애버리니까 그러겠네. 확산이 덜 되죠. 그런 점이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 통로 재배하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모든 농가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상황마다 다르지. 만약에 북쪽으로 통로가 있는 농가는 필요가 없고요. 그러겠네. 네. 시아부는 도인들할 게 별로 없어.
아까 얘기했던 뭐 드리퍼를 좀 더 한다든지. 뭐 그건 돈이 별로 많이 안 들어가. 그리고 그건 아니다. 배지값 줄이잖아요. 배지값 결론적으로는 또 도시 돌아오는 거지. 배지값 처음에 진짜 조금 되지만 네. 총 비용은 떨어지는 네. 경향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건드려 가지고 내가 어떤 가치나 이거 투입을 했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성과가 돌아오는 게 지상부를 건드리는 게 성과가 많을 것이냐 지하부를 건드리는 게 많을 것이냐 봤을 때 지금까지는 지하부를 건드리는 게 효율이 높았기 때문에 지하부를 많이 관여를 했죠. 지상부는 기존에 또 기술이나 이런 것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네. 보편화되어 있지만 지하부는 아직까지 충분히 관심들이 없어서 네. 개발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변화의 폭을 만들기 위해서 지하부를 건드렸고요. 네. 이제 지상 지하를 이제 현업해서 환경 전체를 건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닥트를 설치밖에 없었고 닥트를 설치하면서도 그냥 닥트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외부 공기와 석션하시는 부분까지 가져야 돼 가지고 외부 공기를 섞어서 들어오시는 부분도 찾아야 돼요. 외부 공기요? 예. 천창 환기가 이제 주로 이제 천창으로 환기로 하는데요. 어, 만약에 이제 천창 환기만 한다 할 경우 저 천창이 쌍방통행이에요. 쌍방통행 그러니까 이 안에 공기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저 위에서 공기에 들어오는 공기도 있어야 되고 나가는 공기도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저 창문 열린 데서 교행이 일어난다. 한쪽에는 들어오고 한쪽에 나가고 네. 그렇게 해서 섞여서 나가기 때문에 네. 새로운 공기가 들어온 공기가 싹 채워주고 옛날에 했던 공기만 싹 빠져나가면 좋은데 네. 들어오다 보면 섞여서 들어오다가 다시 나가는 거서부터 혼탁하게 나거든요. 환기 효율이 네. 떨어져요. 에너지 비용 대비. 그러겠네. 그게 떨어지면 네. 떨어져서 돈이 많이 들겠네. 만약에 추운 날 같은 경우 환기는 수분 제거 환기를 했다. 네. 근데 온도가 떨어져. 네. 그 문을 닫아. 그럼 또 환기가 안 돼. 악순환이. 그러니까 결국은 천창 열어놓고 난방을 떼는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돈이 다 날아가네. 돈이 날아가는 거죠. 네. 그런데 닥트를 것을 외부 공기 혼합한다 그러면 천창을 쌍방통이 아니라 일방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일방통행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여기 들어오고 습이나 환기시켜야 될 공기를 저우로 갖고 올라가 저기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네. 저우에 나가는 공기는 새 공기가 아니에요. 사용하고 남은 공기지. 어떻게 보면 여기서 공기를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구나. 한쪽 방면에서 공기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네. 저기 나가는 공기는 사용한 후에 공기만 나가는 거고 만약에 옛날 방식이면 저긴 사용하지 않는 공기 디범벅이 되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 효율 떨어지는 만큼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는 네. 난방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돈. 돈하고 연결돼 있어요. 효율하고 연결돼. 그리고 또 하나는 CO2 같은 경우가 되게 뭐 기체가 무겁다고 하는데 네, 네. CO2 같은 게 저기 들어와 섞어오게 되면 만약에 저기 들어오는 그게 CO2 농도가 높은 CO2가 들어왔다고 쳐요. 네. 농도가 낮은 온실 안에 공기하고 섞여버리게 되면 전체 농도가 떨어지잖아요. CO2가 CO2 농도가 CO 떨어진다는 말씀. CO2를 인위적으로 공급하지 않을 경우는 외부 CO2를 써야 되는데 네. 온실 안에 문을 닫아 보니까 내부 CO2가 떨어져요. 그래서 환기라는 걸로 해서 외부 CO2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들어오면 섞여서 나가다 보니까 고농도의 CO2가 네. 응용 못하고 섞여서 농도가 떨어지는 상태로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외부에 강제 송풍을 한 다음은 외부의 공기가 바로 작물한테 바로 들어가니까 네. CO2 이용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굳이 산업이 외부 공기로 하면은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외부 공기를 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습을 또 제거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CO2뿐만 아니라 습을 빠르게 제거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네, 외부 네. 공기를 쓰는 게 좋은데 네. 외부 공기를 쓰겠다고 측창을 열어버리면 저기는 교환이 잘 되는데 가운데는 교환이 안 되고 이게 덕트가 도와주는 거네요. 덕트는 이제 충분히 이제 골고루 소량씩 골고루 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가 높고요. 이건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 설치를 했죠. 효과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네. 작년에 설치했고요. 좀 더 올해는 이제 저쪽 측창에서 이제 외부 공기와 네. 내부 공기에 혼합해 들어올 수 있도록 네. 흡입구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안에 석션만 해주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혼합만 해주는 네. 단계로 이해하면 네. 되는 거예요. 네. 혼합만 해주는 단계인데도 효과는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흰가루병이든 네. 이곰팡이든 네. 발병률이 엄청나게 많이 다운되어 버려요. 음, 그리고 같은 습도에서도 유속이 있는 거가 없는 거고 환경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에 이곰팡이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낮춰져요. 그 여름에 한번 봐야겠네요. 어떻게 예, 되는지. 근데 만약에 외부 공기가 석션 한다 그러면 좀 더 음, 효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예보 공기 들어올 때 좀 더 잘한다면 이제 쿨러를 달아가지고 예보 공기 습도가 80%짜리를 습을 제거해 들어온다면 좀 더 안에를 쾌적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다 돈인 거죠, 근데. 돈인데 이제 투자 효율을 봐야겠네요, 그것도. 봐야지.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승률이 있는 싸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자재값이 쌀 때는 이쪽 비용을 증가시켰는데 얘 비용이 싸니까 네. 얘를 비용 증가시킨 것보다 이쪽을 비용 싼 걸 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쪽의 비용이 비료값이나 모든 게 다 비싸져 버렸단 말이에요. 네. 저쪽 변수를 쓰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예,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가성비 효율 싸움으로 갈 수밖에 아까 뭐 없는. 비료나 예, CO2나 그런 걸 오히려 안 그게 쓰는 게 그게 쌀 때는 그런 걸 많이 써버리고 다른 비싼 걸 안 쓰면 됐는데 얘가 비싸져 버리다 보니까 쟤를 써서 얘를 효과를 오히려 기계값은 거의 예. 변한 게 없으니까. 재순환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래 살 수. 그래서 투자,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걸 투자량을 늘려주고 소모성으로 되어 있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그러니까요. 가야 되는 네. 그런 구조가. 그러니까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 투자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단기성 소모재를 많이 써서 싸니까 소모재를 많이 써서 효율을 극대화시켰다 그러면 이제는 단기성 소모재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얘를 효율 있게 쓰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 감가상각비 투자를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장기적으로 가야 되니 처음부터 시공 때부터 세팅을 잘 해놔야 그렇죠.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온실, 기존의 온실들이 저희 온실도 똑같은 게 뭐냐면 기존의 타입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 네. 새로 온실 짓는 비용하고 했을 때 더 들어가요. 지금 대표님도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더 들어가요. 지금 현재 우리 온실이 업그레이드 시키려 쓰는 거 누적 계산 돈을 합하면 유리 온실 짓고도 남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다고 이 온실을 뜯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온실은 그냥 업그레이드 시키기로 하고 다른 온실은 뭐 다 뜯어가지고 새로 짓는 것이 낫다고 판단. 다 뜯고 있어요. 아, 네. 다음 온실은 이 온실 리뉴얼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지시. 새로 지어버리는. 새로 짓는 네, 그게 거를. 그게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됐죠. 네. 네. 이 그로잉 파이프 같은 경우도 지금도 뭐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그로잉 네, 그런 파이프인데 제가 사용한 바로는 그로잉 파이프를 사용하는 게 효율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다면. 다르다는 거죠. 이제 뭐 난방 위주로 간다면 얘를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네. 제가 도마도를 생산하면서 도마도가 요 근처에 있거든요. 도마도가 자라나면 그러겠네요. 자라나면 크면 요 근처에 있는데 네. 그로잉 파이프 가동을 해가지고 과일의 품원을 올린 거와 안 올린 거 과일 품질 차이가 많습니다. 착색이나 광택이나 이런 게 차이가 많아서 저는 그로잉 파이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농가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다르죠. 뭐가 정답이라고는 얘기. 뭐 요즘에 이제 이 닥트를 쓰니까 네. 여기서 석션이나 공기나 이런 유전을 주고 상승기류를 발생시켜 미세기상을 네. 개선시키다 보니까 얘를 안 쓰는 농가가 있는데 네. 미세기상 효과도 있지만 과일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커서 네.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네. 자, 또 어떤 천창이요? 어떤 저 위에 비닐을 감아가지고 열고 닫고 하거든요. 말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리게 되면 그 연젤 필름을 기계적으로 이 마찰력에 의해서 수명도 떨어지고요. 네. 그 마찰력이 기스가 나기 때문에 광투과량도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자동 제어를 하게 되면 저희 왕복 운동이나 기계적 반복을 하다 보면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자동 제어가 잘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에러 날 확률도 상당히 높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렇게 하게 되면 환기 효율도 상당히 낮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보시면 또 창의 위치가 네. 저단부에 있어요. 낮다는 말. 도움에, 저기 아치에서 예, 제일 예, 밑단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물방울을 보시게 되면 네. 밑으로. 저 전창 개폐기 있는 위치에 있는 데는 물방울이 없어요. 네. 근데 전창 개폐되는 위에보다 높은 데는 물방울이 그냥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천창은 숲을 가지고 못 나간다는 거죠. 거기에 거의 네. 정체 구간이 생기다 보니까 수분 입자들이 비닐팬에 붙어가지고 광투과력을 엄청 많이 떨고 있어요. 그러네. 예. 근데 저 천창이 저 최상층에 붙어버리면 이 결로수들을 많이 제거할 수 있어요. 응결수들을. 원래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른 농가들은 원래 지금 저쪽이 새로 짓는 붙어가지고- 온실들은 다 저 돔 위에 있는 꼭대기에 거죠?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올해 이제 개선을 해서 네. 그걸 천창 형태로 최고 상치해서 빼나가는 쪽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계적 내구성이 적으니까 비닐을 좋은 걸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장수 비닐을 쓰고 있는데 아, 어차피 또 찢어지니까. 자꾸 내구성이 아무리 좋은 것도 기계적 마찰에는 네,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장수 비닐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천창을 자동화로 투돔으로 바꾸고 푸시 타입으로 바꿔서 자동 개폐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비닐을 바꿀 수가 있죠. 광 투과량이 좋고 비닐 소재가 좋은 걸 바꾸면 전체 광량 투과량이 달라지고 은결수도 달라져요. 그럼 저거 천장을 어떻게 다 드러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사를?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뭐 새로 짓는다 그러면 상관은 없죠. 뭐 네. 새로 설계를 하면. 근데 문제는 이온실은 연중 돌아가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 작기 중에 작기 중에 교환을 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공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그거 어떻게 돼요? 이 기둥은 뭐 들었다 놔야 되는 그러니까 작물은 재배해야 되고, 네. 저거는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상관이 안 작물이 있는 상태 바꿔 가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저거를 일단 리프트를 한 30cm 정도 리프트를 한 다음에 안에다가 새로 온실을 짓고 위에 걸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리프트면 이걸 들어 올리는 저 위에를 들어 올리는 저 거죠. 위에만? 네, 공간을 아. 30cm 비고 네. 안에 온실을 짓고 네. 에피를 제거하는 쪽으로. 그럼 이거는 둔 상태로 해야겠네요. 얘 얘는 살려놓고. 얘 제거하면서. 얘 제거하면서. 제거하면서 저 온실을 안에 걸 완공한 다음에 에피를 제거하는 것 쪽으로. 이렇게 외부의 영향을 안 받고. 들고 그렇죠. 뚜껑을 바꾸고. 밑에 온실 하나 짓고 네. 그리고 외부 걸 제거를 하고. 올리고 밑에 짓고 네. 다시 맨 위에 있는 거 저걸 없애버리면 네. 끝나는 거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온실을 쉴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혹한기 한 달밖에 안 쉬는데 그 기간 동안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럼- 올해 최대 과제가 그겁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봄에요. 봄에? 3월, 4월 중에. 이번 달인데요? 예. 고온기에는 또 못해요. 더워서. 그렇지. 예, 그리고 비도 많이 오고. 그렇지. 그래서 딱 3월, 지금이네. 3월, 장마 4월 되기 초까지 전에. 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때 해야지만 또 비닐도 좀 잘 마감이 되고 네. 또 하나는 광이 좋아지는 시기에 광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때 한번 다시 봐야겠네요. 네. 어떻게 됐는지. 이러한 모든 것을 개선하려고 하고 시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작물의 품질과 수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광이 많이 들어오면 품질이 좋아지고 네. 병해충도 적어지고 네. 또 관리하는 것이 자동화 돼 버리면 네. 관리 정밀도가 높아지고 네. 현재 프리발 컴퓨터가 있어도 이게 안 돼요. 음, 로직은 돌아가는데 네. 제어 쪽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자동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이 온실도 자동화가 많이 안 된다. 반자동이죠. 반자동. 컴퓨터가 모니터링을 하고 제어 신호는 빠져나오지만 저걸 자동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럼 네. 계속 보면서. 보면서 수동으로 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관리자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정밀 제어가 안 되죠. 사람이 없을 때 변화해야 되는 기후 변환을 대체를 못 하니까요. 근데 자동화가 되어버리면 사람이 있든 없든 자동으로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는 품질 저하나 생산량 저하가 적어도 20%는 유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걸 개선해서 한 20% 증량을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